안녕하세요. 수미집입니다. 일부를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잠깐 참고 말씀드립니다. 본 영상은 1부에 이은 2부 영상이며 사건 번호 2022타경 1303 매각 물건 토지에 대한 집중 분석 및 심화 학습 용도로 제작된 콘텐츠입니다. 물론 현재의 영상만 시청하셔도 부동산이나 경매를 공부하는 학습 자료로 충분합니다. 다만 일부를 먼저 시청하신 후 기본적인 사항을 알고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부의 본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와 주변 토지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아마도 조금 긴 내용이 되겠지만 어쩌면 흥미로운 땅의 이야기, 토지의 역사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재미도 되고 공부도 되는 아주 유익한 내용이니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물건지로 진입하는 도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물건지까지 진입하기 위해서는 420번지 방도에서 북서측으로 개설된 포장도로를 이용하는 방법이 유일합니다. 시골에서 볼 수 있는 아주 흔한 도로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방도의 접한 부분부터 물건지의 접한 부분까지 연결된 도로는 총 9필지의 토지를 지나갑니다. 지금부터는 편의상 토지의 번호를 붙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필지를 순서대로 보면 1번 국유지 국어, 2번 농어촌 공사 국어, 3번 개인 임야, 4번 국유지 도로, 5번 개인 대지, 6번 국유지 국어, 7번 종중 임야, 8번 개인 도로, 9번 개인 도로입니다. 진입로 초입의 1에서 6번 토지는 도로가 지나는 면적도 작고 대부분 국유지이므로 신경 쓸만한 부분은 아닙니다. 사실상 진입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7에서 9번 토지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종중 소유의 7번 토지를 보면 전체 도로 길이의 약 3분의 1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05년 항공사진을 보면 도로 포장 전의 모습이며 임도라고 할 만한 정도의 길이 있습니다. 2008년 항공사진을 보면 물건지 주변으로 넓은 면적의 임야가 정리되어 있고 이미 8번 토지까지 도로가 포장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건축을 위한 도로 포장이 진행되었고 종중 소유의 토지를 지나는 것은 이미 허가를 받았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각 물건 및 주변 토지로 진입하는 유일한 도로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추후에라도 문제가 생길 확률은 매우 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8번 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토지는 매각 물건의 건축물 현황도를 보면 당시 진입도로로 허가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미 해당 토지와 접하는 종중 토지에는 3m의 포장도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후 관계를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해당 토지는 당시에 지목 전이었고 신축을 위한 도로로 허가 및 포장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소유자는 당연히 신축 건물의 당사자일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물건지 주변의 다른 토지 소유자들과 공유하는 지분 소유입니다. 참고로 이번 경매에 해당 토지는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추후 지분 매입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9번 토지입니다. 최초 건축 당시에는 앞서의 8번 토지를 통해 진출입하는 것으로 건축물 현황도에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0년 항공사진을 보면 해당 토지에 포장이 되어 있고 진출입 역시 8번이 아닌 9번 토지를 통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시점에도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도로 포장의 주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이미 건축 시점부터 해당 토지를 이용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현재 9번 토지는 개인 단독 소유이며 2021년에 소유자가 변경되었으므로 앞으로 상황이 변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근처의 개촌리 1814의 9, 11, 14번지 토지 소유자들도 이용하는 도로이므로 현 상태로 유지되거나 추후 공유관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도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만 뭔가 허전하지요? 이 정도로 끝내면 너무 섭섭하니 물건지 주변의 토지와 함께 좀 더 재미있는 토지의 역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1985년으로 돌아가 토지의 역사 여행을 시작해보겠습니다. 매각 물건이 속한 주변의 토지는 그 이전부터 모두 한 덩어리, 즉 한 필지였습니다. 항공사진은 가장 최근 사진이므로 이 부분은 감안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것처럼 당시에는 주변 토지가 모두 하나의 필지로 산 757번지 임야였고 등록 전환하여 개촌리 1814의 5번지 전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매매를 하려 했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1993년 개촌리 1814의 7번지를 분할합니다. 이후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다가 2006년 전체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되고 조금씩 변화가 생깁니다. 지금부터는 편의상 본번인 개촌리 1814번은 생략하고 부번만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매각 물건의 신축을 위해 8, 9번지로 분할되었습니다. 매각 물건의 현재 토지 경계는 이때에 비로소 확정된 것입니다. 같은 해 10번지가 분할되고 9번지는 매매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매각 물건 북측의 건물은 신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2011년 11번지가 분할되고 매매되었습니다. 현재 이 자리에는 농막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2018년 9번지의 소유자가 변경되고 2019년 12번지를 분할합니다. 같은 날 10번지 소유자가 13번지를 분할합니다. 이후 9번지 토지에는 신축이 완료됩니다. 여기서 소유자가 다른 두 필지인데 같은 날 분할된 것을 보고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요? 없으신가요? 가만 보면 9번지의 토지는 맹지입니다. 당연하게도 맹지에 건축 허가가 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13번지 토지 소유자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2021년에는 10, 13, 7번지 소유자가 변경되고 2022년 14번지를 분할하고 매매합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럼 현 시점의 전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매각 물건인 5번지 소유자 1인, 11번지 소유자 1인, 다음으로 9, 12번지 소유자 1인, 그리고 10, 13, 7번지 소유자 1인, 마지막 14번지 소유자 1인입니다. 전체 토지에 걸쳐 5인의 소유자가 있습니다. 그럼 진입로로 사용 중인 8번지 소유자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까지는 매각 물건 소유자 외 3인의 소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5번지, 9번지, 10번지, 11번지 소유자가 지분 소유 중입니다. 마지막 14번지의 소유자는 지분 소유하지 않은 상태지만 추후 신축 여부에 따라 매입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주변 토지의 상황을 잘 알아두시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긴 여정을 따라와 보니 어떠신가요? 재미가 있으신가요? 모르긴 몰라도 부동산이나 경매 관련 강의가 아니고서는 이 정도로 디테일하게 분석한 영상은 못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모든 내용을 몰라도 하등 상관은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 닥치면 그때 상황에 맞추어 대응하면 될 일입니다. 다만 모르고 당하면 그만큼 정신적, 시간적, 금전적 손해가 생기는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어떤 일이든 내가 조금 더 알고 있으면 그만큼 유리하고 닥쳐올 상황에 대비하기가 쉬워집니다. 지금 이렇게 한번 겪어보고 배워두고 익혀두면 언젠가 도움이 되실 수도 있으니 이 시간은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사설이 조금 길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계신 분들은 이 영상을 흥미롭게 보셨을 거라 생각하며 마지막으로 보너스를 드리겠습니다. 다름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건지의 진입로가 유일한 도로라는 점이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어딜 가든 시골 외진 곳이라면 비슷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평지라면 그럭저럭 감수할 만한데 경사지라면 좀 더 신경이 쓰입니다. 진입로 초입부터 물건지 앞까지 도로의 경사도를 분석해보면 약 70% 구간이 10에서 20도의 경사지입니다. 약 15% 구간은 20에서 25도의 경사지입니다. 평소엔 상관이 없으나 폭우나 폭설 시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도로의 폭이 넓지 않으며 포장 상태 또한 좋아 보이지 않아서 더욱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1년 중 그 정도로 심한 폭우, 폭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물건지가 강원도 평창이라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되겠습니다. 1년 중 딱 그런 날이 걸리면 정말 화가 나고 이도 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다면 직접 확인하고 검토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료 준비와 분석, 영상 제작을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투여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재미있고 유익한 콘텐츠로 즐기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미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